아무튼 여기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멘델 유전 법칙 뭐 이런 거 다시 할게요. 일단은 글씨를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염색체라는 거는 뭐 일단 모르는 거는 있잖아요. 안 외워서 모르는 거긴 해. 정의를 안 외웠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는.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구조물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것. 세포 분열할 때가 되면 요런 애가 나타나. 핵에 원래 이런 애가 없다가 세포 분열할 때가 되면 요런 애가 이렇게 꾸물꾸물 보여요. 요런 애가. 그래서 요런 애를 염색체라고. 염색체. 근데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 세포가 분열할 때 요런 애가 생겼다가 요게 갈라지면서 양쪽 끝으로 가면서 뭔가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애를 전달해 줘야 돼.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통 DNA라고 하잖아. DNA 이렇게 낄따란 분자 이거를 DNA라고 하고 DNA가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염색체, 이거는 DNA. 그런 거를 외우고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외우고 구분을 안 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외웠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다 외우는 건 아니어서. 근데 이렇게 뭉쳐 있질 않고 풀어져 있으면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실처럼 돼 있다. 근데 DNA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유전 물질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정 부분이 있어요. 특정 부분. 이렇게 표시하세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유전자. DNA 전부 다 유전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DNA의 일부분이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없는 부분. 그래서 DNA에는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고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도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여기도 유전자 이러니까 DNA 하나에는 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유전자는 이런 글씨를 읽으셔야 됩니다. 특정 부위에 배열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가 DNA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염색체라고는 하는데 요만큼이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붙어 있는 건데 요거 하나는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근데 이거랑 서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의 유전 정보는 같은 거예요. 얘를 복제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염색 분체에서는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염색 분체에서는. 근데 이런 거에 왜 필요하냐면 나의 유전 형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물려줄 때 아빠도 물려주고 엄마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를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애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아빠가 준 거야.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 아예 유전자가 똑같은 게 아니야. 왜냐면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야. 말 그대로 아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같은 게 아니라 모양과 크기만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모양과 크기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하나씩 있는데 얘 둘은 모양과 크기가 같고 이 둘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는 염색 분체고
염색 분체는 얘를 복제한 거니까 유전자가 똑같고, 근데 얘랑 얘는 유전자가 똑같지 않고 그냥 모양과 크기만 같은 거고, 왜냐면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 상동 염색체 전부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체세포에는 보통 세포가 있고 생식 세포가 있는데, 그냥 세포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다. 쌍이라는 건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 쌍인 거, 이렇게 한 쌍. 한 쌍. 자, 그래서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는데,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게 좀 꾸물꾸물하지만 하여튼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고,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근데 얘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쌍. 쭉 가면 여기 22쌍 있고, 여기에 또 한 쌍 있으니까 총 23쌍 맞죠? 23쌍 맞잖아요. 근데 한 쌍은 두 개가 한 쌍이니까 46개가 되는 거야. 맞죠? 사람은 원래 46개 염색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다 뭐 팔 두 개, 다리 두 개, 머리 하나 뭐 이런 거는 공통적인 것들 있잖아. 그런 거는 22번까지는 똑같이 있어요. 상염색체라고 해서 상염색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애는 성염색체인데 성을 결정하는 거야, 성. 네, 여기는 달라, 남자 여자가. 왜냐면 여기 여자는 XX 이렇게 있고 남자는 XY 이렇게 있어요. Y가 더 조그매요, X보다. 남자도 X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여성의 그런 성질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상염색체, 요 둘은 성염색체. 그렇게 되어 있어. 뭘 어떻게 뭐가 왜 그래요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아셨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지 아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염색체는 어떠할 시, 세포 분열 시,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로 일을 해. 유전자가 풀어져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단백질 만들고 뭐 요런 일을 해요. 염색체 구조,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여기 DNA와 단백질이 모여서 염색체가 됩니다. DNA에는 유전자, DNA는 기일다란 게 DNA인데 거기에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자들. 하나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DNA 특정 부위에 배열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쓰세요. 지금 지울 거야 나. 빨리 써. 염색체를 이루는 하나의 가닥으로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다. 염색체를 이루는 하나의 가닥. 그러니까 염색 분체 같아요. 염색 분체. 그러니까 요거랑은 같은 거. 얘 둘이 같은 거예요. 둘이 염색 분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여기 상동이잖아. 상동 염색체.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모양과 크기가 같으나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는 상염색체다.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한다.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이며 23쌍의 상동 염색체라고 할게요.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44개는 상염색체이며 2개는 성염색체이다. 근데 여성은 XX가 성염색체고 남성은 XY다. A에서 B 이름을 써라. A는 단백질이고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보는 거야. 이거는 지금은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모르겠으면 앞에 보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B는 DNA다. DNA.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특정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유전자일 수 있는데 아무튼 요거 DNA이고 유전자가 배열된 것은 DNA 같은데 DNA다. C의 이름을 쓰시오. C는 한 가닥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염색 분체이다. C는 염색 분체이다. 아 2번은 그냥 B네. B A, B 뭐 하여튼 B 해도 되고 유전자 해도 되죠. 여기 답에는 B라고 돼 있는데 뭐 하여튼 DNA가 B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를 쓰시오.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총 46개이며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상동 염색체랑 모양과 크기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모양과 크기 같은 거예요. 한 쌍의 염색체이다.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가진 가는 남자고 남자죠. XY 보이시죠? 요 XX는 여자죠.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는 상염색체예요. 상염색체. 가, 나 등 여성을 고르시오. 여성은 XX니까 나잖아. 여기 나이고 성염색체 구성이 XX이기 때문이다. 남성은 가이고 성염색체 구성이 XY이기 때문이다. DNA에는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고요. 염색체를 이루는 하나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총 46개인데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되어 있다. 원래 XX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 맞는데 XY는 사실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냥 상동 염색체로 취급합니다. 행동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성염색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진다. 상염색체.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개로 됐잖아. 개. 46개의 상이네 미안. 끝에 상은 아니거든요. 상염색체는 44개입니다. 44개 하시고 여성의 성염색체 XX, 남성은 XY. 체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구조물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것.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DNA. DNA의 특정 부위에 배열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유전자. 염색체의 한 가닥, 염색 분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 상염색체.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 성염색체. 자,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 염색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구조물이다. 염색체는 DNA로만 이루어져 있다. 틀렸죠, 니은.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DNA가 단백질에 쌓여져 있습니다. DNA에는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고 하나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란 DNA의 특정 부위에 배열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이다. 염색 분체는 염색체를 이루는 하나의 가닥으로 하나의 염색체에는 한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미음 틀렸죠?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그런 거, 처음에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전기 때 그런 거예요. 염색 분체가 각각 있었을 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있는데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다. 사람의 체세포는 46개의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상동 염색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다. 디귿이 틀렸습니다. 디귿.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로 23쌍의 이건 말이 틀리네. 체세포는 상동 맞는 얘기인데 23쌍의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46개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23쌍으로 해야 되나? 이거대로는 지금 니은이라고 써야 되네요.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 때문에 그런가? 2번부터 할게요. 두 번째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상동 염색체는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디귿하시고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유전 정보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진 염색체이고 성염색체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44개의 상염색체 2개의 성염색체가 되어있다. 여성의 성염색체는 XX죠. 그래서 이거 비읍이 틀렸는데 여성은 XX고 남성은 XY. 요거 2-1번만 좀 다시 맞춰볼게요. 2-1번에 니은 염색체 23쌍. 굳이 틀렸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요게 답은 맞는데요. 사람의 체세포는 46개의 상동 염색체.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답은 염색체 23쌍 하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